그 문다희 씨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7시간 반 예, 동안. 7시간 반 동안 7시간 반 동안 술을 도대체 뭐예요 여기 가게 안에서. 저는 이게 네. 7시간 반 동안 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것 세 자체도 군데를 돌았답니다. 아이고야. 네, 세 1, 2, 군데를 3차까지. 네, 세 군데를 돌고 아 차만 한 곳에 대놓은 네, 거구나. 네. 불법 주차 7시간. 거기 그 자리에 불법 거기는 사실 문다희 씨가 첫 번째 간 그 고깃집이 미슐랭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주차장이 있대요. 아. 근데 일부러 사이드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 7시간 동안 세 군데를 돌아다니며 이제 이태원 참사를 네.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진행을 하신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일사. 가태료 미납으로 압류당할 뻔했던 네, 차를 네 제주도에서 불법 가태료- 주차시키고. 그쵸, 불법 주차시키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 그래서 지금 안타깝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재명 0.15여가지고 못 제꼈네요. 네. 그래서 이재명 어지간해서 제끼기 힘들어요. 나쁜 짓으로는 이재명은 제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김재현 최고위원이 되게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온 국민을 좌쪽으로 끌고 가더니 딸은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그래서 그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를 또 내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그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하기는 했는데 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자체가 그럼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럼요.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용서만 받지 맞습니다. 못할 범죄다.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인식이 범죄라는 인식이 적었을 때는 모르겠으나 이미 10여 전 이상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이게 위험도 많고 그리고 사망 사고들도 계속해서 그렇죠. 일어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회에서 이 정도로 규탄하는 범죄라고 하면 이건 각자 조심해야 되고 특히 맞아요. 대한민국은 땅이 좁고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라는 이 좋은 제도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발전된 그렇죠. 나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내 돈 몇만 원만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안전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맞아요. 지킬 수가 있다. 근데 그거 아까워서 혹은 내가 치기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다희가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파에서는 호재이지만은 그 사고로 인해서 택시기사 네. 큰 부상 입지 않으셔서 다행이라는 말씀 먼저 맞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문다의 이런 치기 어린 행동, 음주운전 이런 불법적인 행동 네.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크게 다쳤다거나 큰일 네, 나죠. 혹은 목숨을 잃었더라면 이건 정말로 국민적으로 슬픈 사건일 텐데 그래도 부상이 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씨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냐 이게 국민들 앞에서 지금 석고대죄를 하고 맞아요. 자숙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맞아요. 7시간 반 동안 만취가 돼서 길거리를 비틀비틀 배회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물려줬는지 양도한지 모르는 차를 불법 주차를 7시간 반 동안이나 시켜놓고 그 차에 타서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가감성까지 보여줬다. 그럼 이게 설령 안 걸렸다라고 해도 이때까지 그렇죠.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주운전은 습관이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 이거 한두 번 자연스러워요. 아니었다라고 맞아요. 봐야지 맞는 거예요. 한두 번 아니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 그리고 더 제가 기가 막힌 것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가태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이 가태료를 납부 안에서 맞아요. 이 차가 압류 가압류됐었죠. 단계까지 예. 들어가는 것, 가압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이거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히 내 차에 가압류를 걸어 괜찮아 쌩까 이 정도 그쵸. 마인드가 아니면 이거 그 단계까지 못 맞아요. 가요. 맞아요. 그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무려 7시간 반 동안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술을 지금 7시간 반 동안 마시면서 만취돼서 내려왔다? 그럼 이거 자체는 지금 본인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숙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죠. 봐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사고보다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삶을 살아왔던 궤적이나 마인드 행태가 더 문제다. 맞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 그것도 최고위 지도층이었고 지도층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개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형태들, 너무 문딸들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검사들의 압박 수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음주운전을 했겠느냐. 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꼴이 이렇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할 수 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반응을 보고요.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따끔하게 혼내야죠. 맞아요. 음주운전을 해도 우리 다의 잘못 아니야. 이거 검찰 잘못이야. 이거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이 네. 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개선하려는 노력도 안 하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 꼴이 계속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문다에도 문다이지만 지금 이 문다의 사건, 음주운전 사건을 옹호하고 있는 지금 이 개딸. 좌파 지지자 일부들, 개딸인지 문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좌파 지지자들 이 사람들부터 좀 반성하십시오. 맞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지달 수 있는 거고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보니까 또 대리운전 관련해서는 또 민주당이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우리 당도 참 좀 그래요. 저는. 음주운전이라는 것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인식이 미흡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옛날하고 지금의 잣대를 댈 수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정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이렇게 미비했다. 혹은 그때 당시 대리 시스템이 없었다. 그건 내가 큰 죄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몰라도 이게 인식이 정확하게 된 시점부터 음주운전 같은 범죄들은요. 이게 아주 정말 큰 범죄가 네, 아닐지라도 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 달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든 우리당이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격 자체를 주면 안 돼요. 공천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왜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쵸. 이렇게 관대하죠. 반대합니까? 자기도 걸린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자기들부터 한 발 물러나야지 맞아요.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리운전이 지금 이경 씨 대리운전 사건 있었죠? 세월호 김현 네. 또 외자인 여성분들이 또 대리운전하고 또 사연이 깊어요. 맞아요. 김현 의원님 또 대리운전 기사 갑질이 있었죠? 아니 그렇게 대리운전을 좋아하는 심지어 이경 씨는 술도 안 먹고 대리기사를 부른 분인데 왜 술 드신 분은 대리기사를 안 부르냐는 거죠. 이게 사실요 민주당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갑과 을의 이 지금 갈등 그쵸. 구조를 대한민국에 그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갑질하면서 사실 사회 문제가 거꾸로 발생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요 사실 이게 갑질을 혹시라도 내가 갑질을 무의식 중에 할까봐 굉장히 주의해요. 근데 지금 대리운전 기사 갑질부터 시작해서요. 그쵸. 갑질 사고 터지는 거 다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인권 얘기하고 겉으로는 을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고 맞아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북한 인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네. 행동은 다 반대로 하는 네. 사람들이다. 그리고 갑 오브 갑의 위치를 즐기는 거 다 즐기는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 민주당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참 이거 정신세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어제 그 기사를 딱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그 걸리는 건건이 뭐 사실 뭐 조민도 그렇고 얘네들은 뭐 아들 딸들이 맞아요. 수시로 걸리고 뭐 본인들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조민은 너무 귀하게 자라서 부모가 너무 밑닦는 것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성인으로 안 키워서 애가 좀 문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얘 미성년자구나 미성숙한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문다혜 씨는 어제 보면서 쟤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망나니 같을 수가 있지? 여자아이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도 자녀가 5명이기 때문에 저도 불안한 구석이 있어요. 예. 자식 부모 그러네,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네. 예. 그럼 얘네들도 크면서 사고 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민주당에서 지금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부모들이 지금 이미 도덕적이지 못해요. 아, 그러네요. 그럼 자식한테 가르칠 도덕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보고 배운 것이 없다. 그쵸.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최소한 내가 어떠한 실수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지금의 처한 상황과 내가 행해야 될 행동 정도는 비례해야 맞는 것인데 내 부모가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네. 내 전 남편이 네.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가지고 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 술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예. 술이 넘어가고 이게 음주운전까지 운전대가 잡아집니까? 그리고 예. 이태원이 또 동네도 아니고 그럼요. 이태원까지 나와서 미슐랭 식당을 굳이 찾아가서 그럼요.
뭐 이렇게 보니까 돌아다니는데도 또 약간 뭐 구체적인 확인 나오겠지만 휘황찬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는 왜 그거 끌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 국민들 또 눈속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검소합니다. 이렇게 작은 소형차 타고 다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먹는 건 미슐랭 먹을 겁니까? 근데 이게 왜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해본 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경차는 불법 주차할 때 제일 좋아요. 아, 불법 주차를 위해서. 왜냐하면 틈새에 작은 데도 잘 들어가고 이게 큰 차는 불법 주차하기가 조금 그래요.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근데 경차가 불법 주차하기는 딱이에요. 저는 애초부터 이태원 나올 때 이미 그 식당이 주차가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됐던 거는 오랫동안 여기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차 갖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불법 주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럴 싶어요. 땐 택시를 타세요, 문다혜 씨. 그러네요. 그래야지 택시 또 여기 기사님들이나 택시 회사도 먹고 살아요. 맞아요. 택시 타세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 1인분에 그 미슐랭 식당 거기가 1인분에 거기가 뭐 돼지고기가 1인분에 65,000원이니까 7만 원짜리 뭐 엄청 고급 식당이래요. 돼지고기 파는 데예요? 이거 고기를 이것저것 파는데 그렇게 비싸대요. 그러면은 소고기는 안 팔아요? 소고기도 팔겠죠? 돼지고기 먹었겠습니까? 우린 그런데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아니 그렇게 비싼 고기를 먹을 정도면 택시를 타면 되죠. 택시를 타세요. 택시를 술 드시고 음주운전 내가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십시오. 그러네요. 사전에 방지하십시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분이 정말 알코올만 있었던 걸까? 혈중에. 저도요. 사실 네, 그 생각을 그런 하는데요. 의문들이 제 생각은 네.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약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네. 하면서 이게 지금 마약 범죄율이 너무나 올라갔잖아요. 이게 올라간 정도가 장난이 네. 아니에요. 무려 지금 문재인 당시에 지금 5배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경찰들이 대대적인 수사를 이제 벌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은 네. 너무 구석구석 퍼져 있고 지금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지금 이게 마수가 뻗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그쵸. 이게 던지기 유통책으로까지 활동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 2만 원, 3만 원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음주가 걸린 사람들은 앞으로는 마약 수사까지 같이 하는 법도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맞습니다. 걸렸다 그러면 마약 수사 맞습니다. 자동으로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걷는 거 보면 물론 0.13면 만취 상태이긴 하더라도 그 자기 차를 타러 올 때 비틀 너무 심하게 비틀거렸고 차를 타고 난 후에도 계속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우회전 차선에 있다가 지금 좌회전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 운전 행태가 누가 봐도 너무나 정상이 아니고 그렇죠. 중간에 또 그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서 막 이렇게 뭐 잠깐 섰다가 달리는 거기서 30초 정도 섰다가 또 갔다가 이래요. 이게 만취 때문에 근데 술을 0.14% 정도 먹고 운전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은 평소에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이고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운전할 때 망설임이 없잖아요. 이 창문을 열 때 그냥 망설임이 탁 없다는 열잖아요. 거는 네. 얘는 음주운전을 상당히 자주 했고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운전 행태를 봤을 때는 음주치고도 너무 좀 비틀거리시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수사 들어가야 될 것들은 그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국토가 좋고 인프라가 잘 발달돼 네. 있기 때문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빠르게 확산돼요. 그쵸. 그러니까 인터넷 맞네요. 보급률도 우리가 예, 세계 예, 1위였던 예, 게 이 네. 조건 때문이고요. 그리고 대리운전 같은 것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맞아요. 게 국토가 좋고 인프라가 맞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인데 이거는 반대로 불법적인 마약 유통 어. 같은 것도 정말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다. 어. 뭐 대한민국 면적이요. 사실 네. 미국의 한 주 면적도 안 되거든요. 네. 미국에 지금 마약으로 더 뒤덮인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그럼요. 없어요. 이거를 그럼요. 정말 조기에 잡아내지 못하고 이거 소탕하지 못하면은 이것만큼 대한민국에 큰 리스크도 존재하지 네. 않는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음주 단속할 때 이제 같이 하는 법안들 국민의힘에서 먼저 빠르게 발의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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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얼굴 쓸어내는 게 그 밤에 새벽 3시에 선글라스를 차에 있는 걸 꼈다가 벗는 거였다고 지금 오제 마법사님이 그러시는데 미쳤나 봐요. 아니 그리고 택시를 그러면 못 타거든요. 왜냐하면은 택시를 우리 생각엔 당연히 불광동이잖아요. 택시 타고 갔다가 가면 그 훨씬 싼데 만약에 술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사실 택시 타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나를 신고할 수도 있고 택시 운전사가 나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를 안 탄 게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음주라고 해서 음주에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라. 네, 여러 가지 철저하게 정황에서 해라. 조사할 게 네. 너무 많고 또 우리 이제 조선일보 최은민 네.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이건 최은민 기자가 쓰신 글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최은민 기자의 의혹, 그러니까 이 최은민 기자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돌았었다. 그러면서 모 대통령이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요. 관연한 자식이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청와대가 다 동원이 됐고 그래서 딸은 외국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그때 청와대의 대통령의 최측근이 경찰을 매수해서 이 문제를 덮었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최측근에게 빚을 진 게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얘기를 쓰셨어요. 근데 이 누가 봐도 이게 딱 그래서 빚을 졌다 그랬나?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나요? 그걸 이제 그런 게 기자들 사이에 좀 돌았나 봐요. 그 얘기를 최현문 기자가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아주 근거 없이는 돌지 않았겠네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네. 왜 갑자기 태국으로 갔을까? 그건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나는 이 나라에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럼요, 거죠. 네, 말도 안 그럼요. 되는. 이거 자체도 국민들이 왜, why 그렇죠. 계속 물었죠. 네. 네. 굳이 도대체 왜 왜? 태국까지?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스타젯 항공 여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도피성이 느껴지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조금 싹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거는 꼭 밝혀야 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럼요. 지금이 또 좋아요. 이런 맞아요. 호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네. 초반부터 정말로 강행 수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렇게 맞아요.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맞습니다.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게 정말로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네. 대한 불법적인 사건들, 위법적인 사건들 그리고 각종 비리들 네. 있다라고 하면 정말 탈탈 털어내서 이런 것들을 벌써 국민들 앞에 그렇죠. 진상규명을 시키는 것도 다 반대로 지지율을 올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제 북한 이제 9.19 군사합의 이후에 또 14 성명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막 비난해 오면서 또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반도 운전하던 차를 딸을 줬더니 음주운전을 하네? 그 차가 또 아버지 차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차 갖고 생생냈습니까? 내가 광주형 일자리 만들어서 이 차 나왔다. 난 퇴임 후에 경차 이 차 탈 거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시더니 딸이 타시네요, 그 차를. 그리고 이게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에 네. 대해서 제대로 된 논평 하나를 안 해요. 그럼 본인들도 지금 이게 만약에 네.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연루자가 음주운전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거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만큼은 이렇게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거나 명확한 입장 표명이 그럼요.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것조차도 지금 할 말이 없다. 개인적 사건이다. 이렇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을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인을 뭐냐?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못생긴 연예인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못생긴 연예인이다. 연기뿐이 안 한다. 그럼요. 예. 좀 제발 진실되게 행동들을 해서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네. 만약에 이 문다희 씨가 했던 거를 진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여서 측근이 했다. 본인 난리가 아니더라도 측근만 돼도 지금 그럼 대통령 탄핵 이야기 나왔죠. 청와대 용산 비서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지금 특검 같죠. 네, 특검 갑니다. 네. 이거 지금 마약의 정황도 보이는데 유통책은 누구며 그리고 배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를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저 이제 이태원 활주국과 관련해 우리가 이제 또 더 중요한 문제다. 왜냐면 이태원 참사는 우발적 사고고 이거는 다분히 고의적 살인미수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살인미수라고 그럼요. 했고 그다음에 살인죄와 다름없다고 했죠. 또 세월 7시간 얘기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저는 이태원 7시간에 대해서 우리도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 이 7시간 반 동안 정말 돼지고기만 먹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럼요.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쪽 사건이었다면 좌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요. 이 7시간 반이 궁금해요.
궁금하다. 지금 그럼요. 이 사이에 뭔가 30분의 행적이 빈다.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무슨 얘기를 만났는지, 했는지 누구와 다 했는지, 그럼요. CCTV 다 다 공개해라. 공개하라고 했겠죠. 했겠죠. 그리고 막 이것과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다 돌면서 그럼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몇 층에 사실은 갔었다더라. 그럼요. 그런 얘기 별거 다 돕니다. 사실은 통로 어디를 통해서 다 딴 곳에서 모였다가 지금 헤쳐 모여 했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럼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해. 맞아요. 네, 우리는 너무 착해. 팩트 위주야. 음모에 너무 싫어하니까. 약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웃긴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지자들이에요. 너무 웃긴 게 보세요. 일국의 장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사까지 내는 건 조회수 때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이게 아니 김건희 여사 새벽 1시에 편의점 간 거 같고 그 난리를 친 거는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근데 제가 새벽 1시에 그럼 편의점을 가지 슈퍼를 가? 새벽 1시엔 누구나 다 편의점을 가 그랬어요. 마트도 안 열어. 시간이 그럼요. 편의점뿐이 안 열어. 새벽 1시에는 편의점 말고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디를 가? 이랬어요. 아유 참.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전직 대통령 딸인데 경차 타고 다니시는 거 보니 제대로 된 분은 맞는데 역시 어떻게 전 대통령 딸이 경차를 타냐. 이게 경차 무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제가 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성의 끈을 다 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네. 문제라니까요. 지지자분들도 국민이지만 정확하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문제다 이게. 그렇죠. 이런 음주운전을 보고도 지금 이게 경찰 탄이 미쳤나 겸손하다.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댓글을 다는 그럼요. 분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네. 이거 중국인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우리나라랑 있습니까? 예. 중국이랑 아무래도 그럼요. 음주에 대한 네. 이게 다르니까요. 체감이. 이 문다혜 음주운전 네. 이게 뭐 많은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됩니다. 음. 그다음 뭐 경찰에서 이 소환 조사하는 것도 말이죠. 음. 이게 경찰에서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하는데 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상당히 이런 편의를 다 봐주는 이것도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느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검찰 조사할 때 왜 숨겨진 제3의 장소에서 공개 안 하고서는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난리치고 왜 문다혜 씨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기자들의 눈을 기자들의 눈을 피한다는 게 국민의 눈을 피한다는 것인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음주운전 살인행위라고 그 난리를 친 그 대통령의 딸이 그러니까 살인행위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는 아주 악질 살인행위예요. 왜냐면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행위인데 이거는 뭡니까? 그 중에서 너너 취소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살인행위 중에서도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있고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악질적으로 사람을 아주 나쁜 방법으로 죽인 그러한 살인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살인행위를 지금 아버지의 기준에 따르면 살인행위를 한 딸인데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캐스퍼 그거 원래 아버지 거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국가한테서 제네시스 고급차 지금 받아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차 잉여를 바탕으로 그 아버지 차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캐스퍼 저렇게 모으는 건 국민이 준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버지 제네시스 차 덕분에 지금 그렇게 몰고 다니는 거면은 네. 그건 본인이 지금 당연히 지금 공인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조사 성실히 받겠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고 그럼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그 아버지가 살인행위 했는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한다든가 이런 걸 다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용산서도 정말 이런 걸 보니까는 이게 지금 국민의 경찰인지 누구의 경찰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말이죠. 이 기자들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기자들을 진짜 화나게 하면은요. 손해볼 사람은 문다혜 씨예요. 그리고 경찰입니다. 왜? 저희 중앙일보에서 이번에 이거 특종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이 사건은 토요일 날 새벽 3시쯤에 일어난 것이고요. 네. 음주. 네. 그래서 저희 중앙일보가 이 단서를 잡고 토요일 날 저녁에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까지 취재를 해 보니까 문다혜 그 음주운전 맞고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용산서에서 소환할 것이다. 취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썼습니다. 쓰면서 기자들이 걱정했어요. 이게 근데 기사로 나가면 월요일 날 소환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어쨌든 기사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다른 타사 기자들이 전부 용산서로 몰려서 월요일 날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
기자들을 화나게 하는 거죠. 근데 기자들을 화나게 하는 걸까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이후 지금 용산서하고 경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네? 지금 범행을 저지른 지 일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일주일이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엄청난 면허 취소 수준의 이런 만취 운전을 하고도 지금 이렇게 소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아직도 새 덜겠나? 저는 정말 이 용산서와 경찰에 이러한 그 문다의 감싸기로밖에 안 보인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문다에 대해서 경찰이 소위 그 난폭 운전으로 인한 이 상해까지 입힌 거예요. 이렇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과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조사 부분은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날 그 중앙일보 때문에 그랬군요. 그 오전부터 다 모였어요. 뭐 월요일 날, 기자들 네네네. 월요일 날. 그 경찰 그 용산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월요일이 또 그리고 영어로 먼데이 아닙니까? 문데이 아닙니까? 달래는 오늘 월요일 단어 뗍니다. 오늘 포텐 터지나요? 네. 아니 그냥 나와야지. 아까 달의 오후에 날 먼데이 월요일. 네. 오후에 부를 것처럼 아니 그리고 일반인들도요. 음. 그냥 그 주말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월요일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이제 화요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용산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요. 이따위로 일 처리하면은 앞으로 수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저항에 직면할 겁니다. 아 나도 문다희처럼 해줘. 예. 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낮에 가면은 내 친구가 혹시 거기서 쪽팔리니까 나 아주 밤중에 몰래 나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항의 들어갈 거고. 저도 용산 사는데 용산 겁나네요. 거기 음주운전 많아질 것 같아요. 용산서는 음주운전 봐주나 보다 해가지고 음주운전 많아질 것 그 같아요. 문제를 저도 한번 네.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 용산에 저도 한번 일전에 그 밤에 운전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흔들리는 차를 많이 봤고요. 그렇죠. 저는 저게 단지 음주만이겠느냐. 그것도 얘기 맞습니다. 지금 그 이 부분 마약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됐거든요. 용산 그게 부분에. 사실은 지금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미루거나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게 뭔가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문다혜가 그날 그 하는 CCTV를 보면요. 네. 이해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취했다고만 보기에는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약물 검사를 한번 해서 이 깔끔하게 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사실 문다혜를 위해서라도요. 네. 이게 묘하게 지금 용산 부분이 그 참사를 겪을 때 그 마약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제기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마약팀을 해체를 시켰어요. 그렇죠. 검찰에. 그걸 다시 부활을 시킨 것인데 그런 부분과 연관이 돼서 지금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 초반에 다혜 씨와 관련해서 그런 좀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돌았죠. 바로 그 마약이라든가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대통령의 자녀를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태국까지 보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꼭 그런 마약이나 음주만이 아니라 뭐 마약은 어디까지 추정이니까 저는 뭐 그거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음주는 보니까 그날 이렇게 음주 운전하고 이런 모양새를 볼 때 평생에 단 한 번 그날 했는데 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차도 뭐 11번이나 굉장히 익숙한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불법이 많이 지금 돼서 이런 걸 볼 때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술집에서 뭐 책상을 이거 탁자를 치면서 술 가져오라고 공함을 지른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네. 이게 지금 술에 취한 건지 아직도 권력에 취해 있는 건지 또 네. 뭐에 취한 건지 네. 이야기가 들고요. 그렇죠. 그다음 문재인이나 이재명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네. 문다혜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는 검찰이 먼지털이를 한다, 뭐 별건 수사다, 별의 별 이야기를 다 떠들더니만 갑자기 이재명 문재인 조용해졌어요. 아니 뭐 이재명이야 문다혜보다 한층 더 많은 도수로 걸리신 분 아니에요? 0.158 0. 얼마죠? 네. 문다혜 이분이 지금 0.149인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0.158이니까 딱 그것만 거론이 되면 그렇고 민주당이 그리고 우선 저 성명은 내야죠. 뭐 이재명 대표 이전에 아니 지금 바로 민주당이 신처럼 떠받드는 문재인 우리 전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지금 수많은 그 공인으로서 혜택이란 혜택은 다 보시던 분이 이제 와서는 갑자기 뭐 독립된 성인 어쩌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독립된 성인이 왜 그 아버지가 자기 집도 아니고 국민이 잠시 빌려준 청와대에 왜 독립된 성인이 왜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그건 국민한테 임대료 내야죠. 임대료 내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런 건 다 즐기시고 그러면서 세상에 아버지 집도 아니야. 아버지가 국민한테 빌린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또 거기서도 독립생계라고 하면서 재산 공개는 거부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필요할 때만 보면은 독립된 성인이고요. 그 밖에 무슨 저 세금 혜택 보고 어떤 공인으로 이 대통령 딸로서 뭐 누리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또 보면은 그 아버지 대통령 딸이라는 거 톡톡히 이용을 합니다. 이런 그 이중성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의 침묵이죠. 이 문 대통령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보는데 빼박으로 걸릴 때 이분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외면해요. 네,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국민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이분의 아주 특징이야. 내가 저 양반의 네. 특징이에요. 저게 저는 네. 그 타조와 모래 네, 맞습니다. 이야기지 네, 않습니까? 아주, 모래밭에 네. 머리를 쳐박고 네. 딱 그런 스타일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종특이야. 문재인이 이 방송을 지금 볼지 안 볼지 혹시 듣는다면요. 이거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문다혜가 그냥 음주운전을 했다면요. 중간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 쪽팔리는 일이고 네.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죠. 그런데 이 검찰 수사를 놓고 문다혜와 문재인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럼요. 이건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뭐 나쁜 것이 없을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문재인을 위해서 지금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러지 않았나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뭐 전직 대통령이 예우고 뭐고 없고 아주 엄중하고 가열차게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치 보복이 뭐 이런 보복이라면 네.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네. 사실은 문다혜 관련해서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거의 뭐 만취 상태예요. 네. 이거 사실 수치 이야기 하는데요. 그 네. 만취가 되면 수치 의미 없습니다. 네. 그 이상 되면요. 네. 잘 아시죠? 그런 네. 겁니다. 이 만취가 되고 새벽 3시까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뭐 이 남자하고 마셨는데 그 남자는 왜 그걸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았는지 그다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그 운전을 하는 걸 보면요. 거의 뭐 자기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사람도 칠 뻔했어요. 사람 칠 뻔하고요. 예. 거기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CCTV로 다 공개가 됐죠. 그게 조금만 정신이 있었으면 대리운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필름 끊기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필름 끊기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거지. 이게 만약에 제정신이 좀이라도 있었으면 했을 거고. 이 큰일 난다라는 그 예. 빠져 판단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빈트가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대리운전을 불러줄 수도 없었어. 남자한테 그 남자하고 분명히 또 이제 이게 또 이게 함부로 그건 뭐 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 불러줬지. 웬만하면 남자가 안 불러주겠어요. 제가요. 네. 이 문다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본부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네. 그 제가 아버지 부모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40이 넘었어요. 41살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폐악질을 했어요. 네. 거의요. 네.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음주운전을 보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40의 나이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음주운전에는. 네. 그런 거 느끼지 못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다혜 관련해서 지금 각종 특혜 비리 수사요. 전주지검은 지금 압수수색을 다 했고 다 이 분석까지 끝냈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이 계좌 추적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문다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문다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와대가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모를 겁니다. 네.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나를 짓밟으려 한다, 참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었는데 지금 경원이 61명인데 좀 이런 게 푸카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뭘 떠들러대면은 마치 뭔가 이렇게 다 투사같이 보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대깨문이 이런 생각.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없어졌는데, 예, 지금 바리케이드가 없어졌는데, 근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지금 문다혜를 가리켜서 예수다. 예? 뭐 아빠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기 그 음주운전을 했다. 이야기인데
예, 그 음주운전은 따로 감옥 가고 아빠도 따로 감옥 가. 대속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신성모독하면 니들 잘못하면 큰 정말 천벌 받는다. 예. 문다혜가 국감에 포문을 여는 문제가 국감을 열어줬죠. 화려하게 열어줬습니다. 네, 국감에 이제 전초전을 문다혜가 열면서 네네. 국감이 문다혜로 인해서 좀 스펙타클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는데 오늘 네. 또 평론가님이 네네. 문다혜 부모님을 비롯하여 네네. 그 일가를 네. 좀 탈탈 털시는 방송을 저는 오늘 문재인의 음주운전을 갖고 왔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문재인의 깜짝 음주운전 놀랐어요. 은폐 의혹. 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 자, 내가 주어는 빼고, 네. 주어는 빼고 한번,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봅시다. 네. 2003년입니다. 4월 24일. 네. 만취한 노무현 정부 사람이. 때네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쵸, 네.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SM5를 몰고 귀가하다가 엘란트라 승용차 네, 그러니까 네. 앞에서 달려온 엘란트라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엘란트라 승용차 운전자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SM5 운전자가 만취한 겁니다. 차선을? 그렇죠. 차선에서 정면 충돌한 거니까 저쪽은 네. 차로 오고 네. 이렇게 뭐 거기다 그렇죠. 그냥 꼬나 박았겠지요. 중앙선 침범을 했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음주운전 한 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네. 아세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러느냐? 내가 누구누구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고성을 질러댔대요.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음주운전 측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일단 저기 데리고 가야 됩니다. 네. 경찰에 임의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대물사고를 냈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하고 대물사고를 그렇죠. 냈잖아요. 거기다 어마어마한 이게 사건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면 중앙선 뭐 침범, 중대 난폭운전에 과실이고, 예. 대한 금지법도 네.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경찰에 나타나서 합의를 본 거예요. 음주운전자랑? 저쪽이랑 합의 보세요 해갖고 합의를 봤으므로 이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고 덮어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을 어떻게 합의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차주와 합의를 봤대요. 그리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재인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네. 있을 때요. 네. 이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노무현의 사돈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사돈 배병렬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가 그 얘기였군요. 그리고 땡땡땡과 어떤 사이인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노무현의 사돈이야 짜샤. 이렇게 술 네. 먹고 고래고래 네. 고함을 네.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 측 운전자는 당연히 술 냄새에 뭐 그렇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경찰 부르고 그럼요. 난리가 났는데 몇 시간 후에 이 사건은 그냥 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도에 조선일보가 사실 네. 당시에 터뜨려요. 2003년도에 벌어진 일을 2006년도에 조선일보가 터뜨립니다. 그런데 네. 2006년도에 아직도 그때는 노무현 청와대잖아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합의한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음주운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풀질 않았잖아. 그렇죠. 경찰이 풀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네네. 안 풀었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은폐를 해? 네. 아니 기록이 없어요. 음주운전 아니에요. 음주운전 기록 있어요? 찾아봐 없어요. 그러네요. 음주운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기가 막힌 게 좀 전에 보셨을 거예요. 이건 조선일보 기사고 네. 청와대 경찰 개입 은폐 네. 의혹이고 좀 전에 보고서가 있어요. 아까 보여주신 거 보여주세요. 요 앞장이요. 요 앞장이 보고서예요. 네. 문화일보가 이걸 2017년에 이건 표고 2017년에 이 보고서를 발견을 하고 이겁니다. 자, 사돈 배병렬 음주교통사고 야기. 이게 뭔지 아세요? 보도자료 아니에요. 문화일보가 쓴 거 아니에요. 청와대 내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민정수석실이네요.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돈 그걸 딱 주셨지. 네. 노무현 대통령 각하 사돈 있잖아. 네. 사돈 배병렬. 민정수석실에서 그럼 사돈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사돈이겠지 뭐 누구 사돈이겠어요? 그렇죠. 음주교통사고 야기. 음주교통이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저때. 그러네요. 예? 민정수석실이. 그래갖고 쭉 얘기가 민정수석실의 보고서예요. 저게. 그럼 이 보고서 문건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음주운전이 있었네요. 중요한 건 민정수석이 보고 받은 거잖아. 이 보고서로. 그러네. 저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에요. 대통령이죠. 네. 문재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20
몇 년 있죠? 2020년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하면서 이건 상습적입니다. 맞습니다. 남의 삶을 파괴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엄단해야 됩니다. 네. 라는 따위의 얘기를 한 자가 네네. 이 사람이 2003년에 벌어진 이 자기의 친구 네. 노무현의 사돈 배병렬을 봐주는 그런 그 일을 경찰을 개입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런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했다라는 겁니다. 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신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 문재인이 뭐 민정수석으로서 네네. 다 처리해줬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쯤 되면 이 집안은 너무 음주운전에 진심이네요. 아, 그렇죠. 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얘기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음주운전이 뭐 친구의 사돈이든 아니면 자기 딸이든 입 닫고 딱 씻고 나는 몰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쵸. 라는 거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는 네. 조치 및 건의사항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병렬이 네. 수리 깬 다음에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 향후 음주 자제를 권유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 아. 음주를 왜 자제하냐? 음주운전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2006년도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 그렇죠. 근데 2017년에 이게 문화일보가 네. 당시 대선이었어요. 대선 네, 과정이었어요. 후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 문건을 보이면서 네. 이 문건대로 하면 너네가 다 거짓말을 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네. 또 보고서에 음주운전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민정수석한테 보고가 간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사돈의 이런 음주운전이 얼마나 네. 큰일이겠습니까? 그럼요. 당시에 얼마나 말도 많아. 노건평한테 맨날 저기 대우 뭐 그 당시에 그 계열사 사장이 찾아갔다고 네. 하고 그래갖고 노무현이 그때 곤혹스러웠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고 사돈이 이게 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파장이 일을까봐 이거를 덮는데 네. 민정수석이 모른다? 그쵸. 불가능한 말도 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을 다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조국도 네. 문다이씨 태국으로 이전할 때 그 민정수석실에서 도와준 거 관련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기 민정수석실이 그러니까 허수아비들이었나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다 이렇게 텀블러 들고 머리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쩝쩝쩝쩝거리고 회의 때 자고. 회의 때 자고 안보 회의 때 그러더군요. 김병준 실장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네. 외교부에서 파견 나간 그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네. 공무원들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아. 비서실장 시절에 문재인은. 잠만 자고. 그러니까 왜 중요한 회의들이 있잖아요. 네. 비서실장 꼭 참석해야 되는 네. 회의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딴소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에서 아. 다 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고 도대체 갈팡질팡에 이 철학과 이런 네, 어떤 두뇌가 네, 없었더라. 네, 외교 안보 쪽은 특히나 더 경제도 뭐 아는 완전히 것도 없는데 회의는 자고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중에 혼선만 빚더라라는 네. 건데 어찌 됐든 제가 2006년과 2017년에 각각 문제가 됐던 사안을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이 자기 딸과 관련해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아무 말도 말이 없네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똑바로 은폐 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저기 남자들 찾고 있지 않을까요? 입 막으려고. 입 막으려고. 뭐를 막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분은 찾아야 되는 수준의 그런 지인이군요. 아, 그렇죠. 그걸 빨리 찾아야 앞뒤를 지금 맞출 수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문재인도 그 3시간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 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궁금해서.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 일가는 내로남불의 극단의 그러네요. 내로남불이다. 그러네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없습니다. 문재인 지금이라도 대답해라. 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네. 것이며 네. 자신의 이 범죄 행위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직권남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입했잖아요. 네. 개입했고 은폐했잖아요. 이건 엄정한 범죄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2017년도에 뭐죠? 2017년도에 당선됐잖아요. 됐죠? 네. 2022년도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2017년도에 이때 문화일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이거는 이호철 비서관이 한 거야. 문재인 민정수석은 모르는 몰라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모른다면 문재인은 그때나 대통령이나 다 허수아비다. 민정수석 때도 허수아비였고 네. 일도 못하고 무능력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 대통령 시절에도 쩝쩝거리면서 그쵸. 그냥 뒤에서 혼밥이나 병풍 노릇이나 한 거다라는 네. 겁니다. 무능한 거를 택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렇게 그 은폐한 범죄자를 네. 택할 것이냐 뭐 무능을 택하고 싶겠지만 네. 지금 가리키고 있는 모든 증거는 아니다. 문재인 당신이 한 거다. 네. 당신이 친구를 위해서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 정면 충돌을 하고 네. 더군다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네. 나쁜 그런 갑질을 한 거잖아요. 네, 내가 네. 누군지 아느냐. 내가 노무현의 사돈이다. 그쵸. 너네들 다 죽었어. 다 그러네요. 죽었어. 하고 차 보고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술이 하도 취해갖고 다음날 술이 깬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당일날 쓴 거예요. 당일날 썼어. 그러니까 음주운전 네. 만취한 그 사람한테 만취한 네. 사람한테 왜 내일 깨면 바로 배병렬 보내서 사과시키고 덮어야 된다라고 후속 조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 그냥 술을 그만 먹어라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사고에 대한 처리가 있네요. 배병렬이 명일 그러니까 다음 날 네. 술이 깬 뒤 상대 운전자에게 사과할 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차량 수리비를 변제해 준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당일날 쓴 당일날 거야. 바로 쓴 거예요. 당일날 바로 쓴 거야. 이거를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돈한테 해당 이게 김해에서 벌어진 일인데 김해 파출소의 순경이 이거 사과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쵸. 이호철 비서관이 달려갔을 그쵸. 거라고. 그쵸. 뭘 김해까지. 타고 김해까지 달려갔을 와, 거라고. 전용기 타고 갔을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달려가서 어쨌든 이 일 네. 음주 좀 그만하세요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순경이 그쵸, 배 이미 누구한테 만취해서 내가 대통령 사돈이야 이러는 깨서도 사람한테 순경한테 그럴 거야.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누군지 아니?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호철 정도가 나타났어. 아이고 저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이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네. 술 조금만 드세요라고 네. 얘기할 수 네. 있는 정도의 그렇죠. 급이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할 거냐. 그렇죠. 아니 술 먹고 이 정도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 드러난 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럼요. 갑질을 얼마나 했을 그럼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거예요. 누적된 거. 그걸 가리는데 이건 드러난 거지. 그렇지. 드러난 맞아요. 거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노무현의 사돈을 욕하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네. 핵심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문재인 덮어줬다. 2020년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음주운전이 뭐라고? 그런데 그때도 네. 2003년의 추억, 2006년의 추억, 2017년의 추억을 또 다 갖고 있으면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점.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네. 장관이 네네. 또 음주운전을 은폐한 일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은폐 전문이시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은 처음에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돼서 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결격사유 5가지에 플러스 2개를 더해요. 네. 보통 결격사유가 이거잖아.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군 네. 군면제. 군 입대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학위 조작, 네. 룸 조작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에 2가지를 더 넣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무슨 공정하고 투명하고 굉장히 인권적인 어떤 정부인 네. 양. 첫 번째가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네. 음주운전 절대 안 돼. 고위공직자 임명 안 시킬 안 거야. 돼. 플러스 성 관련 비위. 이것도 절대 안 시킬 거야. 민주당은 고위공직을 다 포기한 건가요? 그분들이 그 전문 아닙니까? 그 조항 없애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은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은폐도 있군요. 그 2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결격 사유에 있는데 네. 보시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국방장관인가 네. 어쨌든 이 국방장관 송영무 아시죠? 네. 정말 골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중에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자는 어떤 자냐면 그때 당시에 계엄 문건. 네네네. 계엄 문건이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 소요 사태가 있을 때 매뉴얼상 네. 이 소요 사태가 진짜 폭동으로 이어지면 이러이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네. 사실 매뉴얼 문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고가 됐어요. 원래 그 2016년도에 소요 그러니까 뭐 이 광화문 내거리에 맨날 시위가 있으니까 네. 기무사가 그것을 당연히 보고를 네. 합니다. 네. 그 문건을 정권이 바뀌고 송영무가 초대 국방장관이구나. 그렇죠. 송영무가 보고 봤죠. 국방장관이 된 다음에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뭐라 그래요? 그 자문하는 군 장성들하고 뭐 법률가들하고 자문위원들이 네, 있잖아요. 네. 자문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문위원들이 이거 잘 매뉴얼이에요. 문제 없어요. 불법적이지 네. 않아요. 하고 의견을 네. 모으니까 그래 불법적이지 않아. 이건 그냥 덮어도 했다가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이 인도에 가서 일부러 이거를 완전히 기무사 없애려고 기무사를 이 핑계 대고 없애려고 공작을 뭐야 하죠. 경로를 했다 어쩌다 네. 하면서 며칠 후에 난리를 네. 칩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내 얘기 지워. 빼죠. 기억에서 지워. 회의 때 없어. 나 네. 회의 지웠어. 네. 해갖고 저기 강요를 해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종석 국방. 나중에 지금 현재 아니죠.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초대 국방장관. 국방장관 네. 이종석 당시 네. 무슨 참모관인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고소가 되죠. 네. 그 자가 사실은 해군 중령 시절에 1991년 네. 3월 해군 중령 시절에 진해에서 복무 중인 중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네. 경찰에 적발되고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 혈중 알코올 그러니까요. 농도 몇인가? 네. 0.08이면 면허 취소잖아요. 맞습니다. 0.11. 문다에게 살짝 못 미치네. 살짝 아깝다. 0.03만 있었으면. 근데 이 좌파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대부분 만취야. 0.1은 넘어. 보통 기본이 그러니까요. 0.1이야. 그러니까요. 허들은 0.1이야. 그냥. 맞습니다. 기본이야, 그냥. 0.1 밑으로는 더 바꾸게 생겼어요. 0.1 이상으로. 뭐 이게 술을 먹었는데 살짝 덜 깼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만취 상태로 잡는 거예요. 항상 이게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통 수가 꽉 하고 그쵸. 고함 지르는. 그쵸. 그래 0.1 이상인데 0.11 형사 입건은 물론이고 면허 취소 기준도 훌쩍 넘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와 헌병대로 넘어갔는데 네. 군인이니까. 사건 처리 대장에 완전히 다 뻥뻥뻥뻥 구멍이 뚱뚱뚱뚱 뚫려 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덮어진 거예요, 그냥. 삭제 이렇게 됐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삭제가 되더라도 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는 아이고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알리지 않아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 7가지의 그 결격 사유는 스스로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김호중입니까? 뭡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2020년 다시 소환할게. 살인행위를 애매해. 그리고 남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그쵸. 사고를 안 질렀어도 그쵸.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라며. 맞습니다. 그리고 습관성이라며. 근데 그런 자를 국방장관으로 버젓이 임명을 했더라. 아니 그거를 뭐 몰라서 검증을 못했으면 드러나면은 네. 임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명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거예요. 검증 과정에서 알리지 않아서 몰랐으므로 이거는 적법하다? 뭐. 끝.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친구의 사돈, 내 딸, 내 장관, 내가 지키는 장관 음주운전 0.3, 4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스스로 알리면 된다. 스스로 알리지 않으려면 덮어라. 꽁꽁 숨겨라. 그러니까 사도는 음주는 맞지만 알코올 농도 측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고 얘는 알코올은 측정했지만 내가 몰랐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딸은 뭐지 근데?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딸은 3시간이 안 밝혀져가지고 아직 3시간. 그 3시간이 뭔지 참. 이게 정말 단순한 깔끔한 온리 알코올인지
플러스 뭐 순수한 알코올. 순수 순수한 알코올. 순수 알코올인지 아니면 무엇가 섞여서 더 많이 나왔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근데 어느 정도로 술을 마시면 1차를 음. 먹고 지금 3시간이 비고 그 다음이 보면은 술집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너무 만취해서.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마시면 그 시간에 그렇게까지 취할 수가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2부에서 다뤄보죠. 네. 바로 2부가 네, 있습니다. 네. 2부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네네. 처음에는 문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은폐도 하려고 그랬나 이러고 보다가 문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음주의 진심이구나. 그렇죠.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정권 말에는 약간 치매가 좀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이게 알코올성 치매였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문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네. 그런데 내 딸만 빼고 그리고 내 친구의 사돈만 빼고 네. 또 내가 임명하는 장관만 빼고 네. 또 내 와이프, 진짜 실제 대통령, 뭐, 김정숙만 빼고, 네. 뭐, 다 빼는 게 앞으로 책이 한 몇 건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대통령 장모를 지금 불러서 국감에 부르겠다 이러면서 이미 다 법정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 장모를 불러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똑같이 적용해 보면 대통령 사돈도 네네.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 친인척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 그럼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친인척 관리하는 팀이 이것을 내려가서 지금 그러니까요. 수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술을 자제하라고 권유하는 게 네. 그 친인척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돈도 맞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 내로란물이 끝장난다. 그리고 결국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민정수석실 뭐해? 장모 이런 문제 있으면 은폐했어야지. 왜 똑바로 은폐를 못했어? 이런 메시지였나? 얘네들에게 민정수석실은 사고 은폐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실도 사고 은폐에 좀 진심이 돼야 좌파들이 좋아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정권은 민주당 정권으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태원 일대 특별하게 그 뒷골목들의 CCTV는 다 가려져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네. 네.